자, 이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제 4개밖에 없었으니까 시간을 좀 짧게 드렸는데 29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이름과 부서명을 조회를 해야 돼요. 이름은 EMP에 들어있을 것이고 부서명은 뎁트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일단 이 둘을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 부서번호가 40에 속한 사원이 없는데 부서번호 40인 부서명도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눈으로 한번 보죠. 지금 40번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EMP에는 40번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일 때 40번 부서에 대한 부서명도 올바르게 나오게 하려면 사실 어제 해봤던 마지막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조회할 거 이거 두 개죠. 일단 첫 번째 이너 조인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는데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부서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교집합 이너 조인을 사용했을 때의 방식. 자,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부서명 40번 부서에 대해서 부서명은 부서명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40번 부서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뎁트에만 존재하고 있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조인을 해야 돼요? 뎁트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줘야겠죠? 자, 얘를 라이트 조인으로 바꿔준다면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부서가 나오는 거죠. 아무도 없겠지만. 이해되실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서 상황이 눈에 그냥 딱 보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조인은 자 우리가 EMP를 먼저 쓰고 뎁트를 나중에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너 조인을 한 상태. 결과가 스미스, 알렌, 워드, 존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 순서랑 같거든요. 그죠? 얼추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해요. 근데 라이트 조인을 해서 테이블의 기준을 바꿔버리면 정렬이 좀 다르게 됐죠. 자, 조인은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따라서 정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지금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둘 다 완벽한 교집합이기 때문에 누굴 기준으로 조인을 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채택되어 있는 테이블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선 그냥 왼쪽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EMP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네임이 정렬이 되어서 나온 거고요. 얘는 애초에 뎁트를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D네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버린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그냥 상황이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시도해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의 부서명을 조회하래요. 근데 이걸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래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많을 텐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방식 중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스칼라인 것 같아요. 셀렉절에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방식. 나머지를 좀 써놓고 자 여기다가 조회할 겁니다. D네임을 어디서? 뎁트에서. 근데 조건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쿼리가 실행된 결과가
어카운팅이라고 남을 거잖아요. 10번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명.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열이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처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봤을 때 10번 부서에 해당하는 애들이 잘 나오는 거죠. 서브 쿼리 셀렉절에 사용된 거랑 스칼라. 다음 평균 월 급여보다 더 많은 월급여를 받은 사원의 사원 번호, 이름, 월 급여. 자, 이거 사실 서브 쿼리 쓰라고 안 했으면요. 아니다, 얘 말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가 좀 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해보죠. 일단 사원 번호, 이네임, 아니, EMP-NO. EMP-NO 맞나요? EMP-NO 맞네요. 사원 번호, 그리고 이름, 월급여, 셀이죠? 이거를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평균 월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은 애들이래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줘야 되는 게 월 급여의 평균을 알아낸 다음에 그 평균보다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냥 급여가 높은 애들이라는 조건을 줘야 되죠. 근데 우리 평균을 구하려면 AVG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집계 함수를. 자, 그거를 웨어절에 그냥 못 썼죠. 애초에 그룹 펑션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그룹 펑션 자체를 조건절에 그냥 쓸 수 없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만 서브컬을 사용하지 않고 알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면 일단 평균 조회해야 되고요. 그렇게 조회된 애를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브컬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실행한 결과가 EMP 테이블에 있는 평균 월 급여가 나올 거잖아요. 2073. 그럼 이 결과보다 지금 샐러리가 가진 값이 큰 애들만 조회를 해줄 거니까 2073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없는 거죠. 조회 결과에. 만약에 반대로 평균 월 급여보다 작은 애들을 찾았어야 된다. 2073을 넘는 애가 안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 사실 서브쿼리 사용하지 않으려면 셀프 조인 해야 되잖아요. 셀프 조인이나 그룹 펑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문제. 얘를 볼 건데, 자, 부서 번호가 12인 사원 중에서 최대 급여를 받는 사원의 사원 번호 이름 조회하래요. 이거 서브쿼리 안 쓰면 사실 그냥 이거거든요. 사원 번호 이름. 이거 아니에요? 서브쿼리 안 써도 되면 이만큼 했을 때 샐러리에 역순으로 조회를 해줄 거고, 지금은 그냥 이 결과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샐러리에 역순으로 조회해 줄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리밋 1로 잘라내면 이 하나 나오니까 서브쿼리 안 쓰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서브쿼리를 활용해 보려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자, 얘를 서브쿼리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조건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방금 전 상황에서도 사실 이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어차피 킹이라고 하는 애가 10번 부서에 속해있기 때문에 결과는 또 동일했겠지만, 자,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최대 급여를 받는 최대 급여, 급여의 최대값 맥스라고 하는 내장함수 사용해야겠죠. 집계함수. 그쵸?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약간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원해요. 근데 이거 안 되죠. 얘도 그룹 펑션으로 묶였으니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부분에 서브 쿼리를 쓰면 된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이 조건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를 실행한 결과가 지금 5000이 나와요. 근데 10번 부서라는 조건을 빼고 해도 5000이 나와요. 지금 같은 애라서 10번 부서에 속해 있는 애라서. 근데 만약에 10번 부서에 속해 있는 애가 아닌 애가 10번 부서가 아닌 애가 최대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이 뒤에 조건 없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퀄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서브 쿼리 사용하는 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될 조건을 그냥 부수적인 서브 쿼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 결과로서 검증을 하면 된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중에선 딱히 with AS 문법으로 바꿀 만한 게 없긴 한데 굳이 해보자면 얘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 with AS 문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윗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윗절 뒤에 오는 형태가 뭐라고 할까? 그냥 자,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AS를 사용했을 때에는 얼리어스가 먼저 오고 그 뒤에 테이블 별명을 지어줬었는데 컬럼 별명이나 이번에는 앞에 별명을 지어줘요. 윗절에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윗 그리고 내가 지을 별명 그리고 AS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서 실행된 결과 지금 문제가 이거였죠? 아니다 얘구나. 이거 하나 갖다 놓고 할게요. 변환해야 되는 상태가 얘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죠. 자, 이만큼. 이게 이제 with AS 구문을 사용한 쿼리예요. 얘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소괄호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쿼리 이 select 쿼리의 실행 결과를 T1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렸었죠. 서브 쿼리는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 그 T1이라고 하는 애한테서 전체를 다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나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서브 쿼리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with AS 구문에 대해서 정의를 좀 찾아보시면 이 윗절 안에 우리가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그 실행 결과를 가지고 구조를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서브 쿼리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개념 자체는 이 소괄호를 먼저 실행해서 나와 있는 결과를 별명을 지어서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애를 통해 내가 원하는 쿼리를 또 실행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썼던 얘를 어떻게 변환시킬 거냐면요. 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 윗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실행한 이 결과를 별명으로 지어놓는 이 작업을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 개 가능합니다. 그때 이렇게 컴마로 구분자 지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얘도 했고 얘도 했으니까 결국엔 엮어야 되겠구나. 아마 일단 해보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지. 이거는 엮긴 해야 되겠네요. 하나 엮어 주겠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의미가 없죠? 평균급여가 아니잖아. 이게 참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니까 쉽지 않네요. 이렇게 나온 결과가 얘니까. 얘는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전체를 다 조회를 하고 T1에 있는 셀과 T2에 있는 AVG 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되네? 이걸 알 수가 없다고? 그치, 조회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조회를 해야 되네. 엮긴 해야 되네. 애매하다. 이게 안 될 텐데. 한번 해보죠. 얘도 안 되고. 이걸 하려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급여가 의미가 없어지고. 애매하군요. 이게 되게 적절하게 사용된 허리를 제가 옛날에 실무를 하면서 짰던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코드를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좋은 예시를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냥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죠. 이거 상황 만들지 말고 이게 될라나? 되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제가 상황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굳이 이러면 with AS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냥 EMP 테이블 전체 조회한 걸 T1이라고 놓고 뎁트 테이블 전체 조회한 걸 T2라고 놓은 다음에 둘을 조인한 결과로 이런 거 보여줘 라고 한 거예요. 사실 with AS 안 쓰고 그냥 조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 with AS를 썼을 때 되게 유동적으로 처리하기 좋아지는 상황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문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애초에 이 결과 안쪽에서 조인한 결과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왔던 거를 좀 응용을 해서 그냥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아마 데프트 애너가 없다고 뭐라고 할 거니까, 이 네임이 없다고. 아, 겹쳤다고? 이걸 T1으로. 아, 여기서 이거 잠깐만, 이거는 아니, 확실하게 합시다. 이게 왜 겹쳤대? 완성된 모습에서 겹쳤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T1 이렇게. 지금 여기에 썼던 이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 셀프 조인 했던 거. 그 조인한 결과에다가 뎁트를 한 번 더 조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네요. 해놓고 보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가 조인 이어 붙여도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with AS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상황 따라 서브 쿼리가 유리한 시점이 있고 조인이 유리한 시점이 있고 with AS를 썼을 때 좋은 시점들이 다 있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보통 서브 쿼리보다 조인이 좀 더 효율이 빠르다. 그리고 조인만 가지고 뭔가 일 처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제 with AS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AS를 쓸 때 가장 큰 이점은 사실 효율도 효율이지만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짜는 쿼리들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 조인을 사용해서 쭉 테이블들을 이어붙이면 걔네 그 쿼리 하나 자체를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조인 온, 조인 온, 조인 온 이런 식으로 계속 엮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with AS를 사용하면 그 중간중간의 상황들을 분리를 시켜놓고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섞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정답은 올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워볼 겁니다. 재밌는 개념이니까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죠.